2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주제가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전투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 을진문대 계략으로 수의 침략을 물리친 살수대처 수의 113만 대구 중 30만 별동대를 물리쳤죠. 예. 그 다음에 강감찬의 지휘로 거란의 대군을 탄멸한 기주대첩이 되겠네요. 1019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조선시대는 이순신이 임진왜란때 하객진 항날개로 펼치어서 왜군을 격퇴한 한산도 대첩, 1592년에 있었죠. 임진왜란 때.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진포 대첩은 고려말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크게 불살라버렸죠. 1380년. 행주 대첩은 역시 임진왜란 때 이거는 이제 그 3대 대첩 중에 하나이죠. 권율 장군이 이제 뭐 부녀자들까지도 참여하면서 격렬하게 싸워서 왜군을 물리친 전투죠. 그다음에 황산 대첩은 이제 고려 말 이제 역시 이것도 이제 왜구를 물리친 것인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소년 적장 아지발도를 신기에 가까운 찰섬시로 사살하고 물리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거란의 고려 침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1차 침략은 서희가 외교를 통해서 오히려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땅을 오히려 넓히게 되죠. 그 다음에 2차 침략 때는 그 원인이 국내 고려 내에서 이제 강조라는 사람이 정변을 일으킨 것을 문제 삼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왕은 나주로까지 피신가기도 했지만 양규가 크게 활약을 하고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3차 침입 때는 강감찰이 방금 나온 귀주 대첩으로 더 이상 이후로 거란은 침략해오지 않았습니다. 22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통신사라는 게 나옵니다.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파견한 대일본 사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고구마를 들여왔다. 이제 외래작물이죠. 구황작물, 흉년을 견뎌낼 수 있는 견뎌내기 위한 그러한 작물이죠. 따라서 이게 이제 영조 때 들어왔죠. 아무튼 조선 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는 모든 산업이 다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농작물 이제 생산도 많이 늘어나고 뭐 상업, 수공업 등등. 특히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은 유통이 많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숙종 때 상평통보라는 것이 주조가 돼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돼서 이전에는 그 현물로 이렇게 뭐 교환하고 그래서 썼겠지만 이때부터는 이 화폐 하나만 다 끝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쌀이라든지 뭐 포 이런 것도 화폐 대용으로 그전에 써있지만 이제는 이제 간편하게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었고요. 전시가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고려의 토지제도이죠.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것도 역시 고려고요. 앞서서 났지만 고려의 경제 상황할 때 꼭 나오는 것이 병란도, 경시전, 그 다음에 활구 등 여러가지 화폐 발행 이거죠. 그 다음에 팔관내의 경비 마련에서 팔관부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역시 고려가 되겠습니다. 팔관에는 연등회와 함께 국가적인 그런 큰 불교 플러스 도교 토속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연등회는 뭐 확실한 불교 행사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외교 국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해보면 모든 산업이 다 발달했다.
농업이라든지 상업, 수공업, 광업, 그 다음에 뭐 무역, 대교역 이런 것까지 발달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다시피 감자, 고구마, 담배 이런 것들은 외래작물이고요. 특히 감자, 고구마는 흉년을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 구황작물이라고 그러고, 담배, 임상 등 이런 것이 상품작물로 재배가 되었는데, 자기가 재배해서 자기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한 돈을 벌려는 목적이죠. 그리고 숙종 때 주조된 황평통보가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니까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다.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23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롱무슨. 여기는 도산서당으로 호가 도산이 사람, 호가 도산이 아니라 도산서당, 도산서원 많이 들어봤죠? 예, 바로 퇴계 이황이 되겠죠. 예. 자, 이 사람은 이제 성악 10도를 저수를 했는데, 이제 도산 학당에서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추모하고 배우는 도산 서원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서희는 뭐 앞서 나왔었죠. 서희의 외교, 거란의 1차 침입 때 강동 6주를 확보를 했고, 박재가는 북학파,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그런 입장이고, 중상적 실학자이죠. 오문물비로 유명하고, 정몽주는 이제 뭐 성리학자로도 유명하지만 고려 말 충신이죠. 예. 자, 그래서 이 황이 되겠고요. 자, 이 황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주리론적, 이 리라는 거는 정신 원리적 개념이에요. 이거를 상당히 강조해요.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 이제 보통 율곡 이가 되겠죠. 예. 이 사람은 주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경험 현실적 개념이고, 이제 그 어떤 개혁, 사회 전반적인 개혁 이런 것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왕조가 위기다라는 것을 알고, 예. 그 다음에 이 다음 별명이 동방의 주자예요. 주자의 이론에 굉장히 충실해 사람인데, 저서로서 주자서조려, 그리고 방금 나왔듯이 성악 10토 그림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책은 군주가 성악을 군주 스스로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책 등을 저술했습니다. 율곡이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동호 분답, 여기서 이제 개혁론, 수미법 등 이런 것 등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군주의 성악에 대해서 성악 집요라는 것을 저주를 해서 훌륭한 신하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산 학당, 나중에 이제 도산 서원이 되고, 이것을 설립해서 후학을 양성했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주세봉이 세웠는데, 주세봉에 이어서 풍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이것을 사액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 소수 서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곡이는 이제 뭐 심화에서는 이제 이 사람과 관련된 서원이 있어요. 뭐 자운 서원이라든지, 예. 뭐 향약도 뭐 퇴계이양은 뭐 예안 향약, 뭐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서원 향약이라든지 해주 향약 이런 게 있는데, 기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도착한 왕께. 자, 이게 바로 유명한 병자호란과 관련된 삼전도의 굴욕이 되죠. 청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삼고국에 3번 머리를 땅에 찍고 9번 조아린다는 뜻이죠. 300구고도라고도 하는데, 자, 굉장히 치욕을 당했죠. 이게 인조 때죠. 그래서 그
다음 왕인 효종은 이 복수를 위해서 북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북벌을 준비를 했는데 이 북벌을 준비한 이 군대가 엉뚱하게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과 관련돼서 파견이 돼서 큰 활약을 하였죠. 자, 그래서 북벌이 추진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효종도가 되겠고요. 자,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이건 몽골의 침략 당시 최우 정권, 최씨 정권 2대 집권자 이 사람이 몽고군이 뭐 바다를 건너오기 힘들 거다 생각을 하고 여기로 천도를 해서 항전을 했죠.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쓰시마 섬은 이제 두 차례 정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려 말 창왕 때 박위란 사람이 토벌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조선 초 세종 때 이종무라는 사람을 시켜서 외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하였다. 최씨 무신 정권이 1258년 4대 마지막 집권자 최의 정권이 그 집안의 노비였었던 김준 노비 출신 집권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까지 뭐 이제 그냥 사실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뭐 정확한 연도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에 들어갈 부대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쭉 되어 있는데 이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후기 17세기에 그 서양인들이 표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은 많이 갔거든요. 나가사키 쪽으로. 그러다가 이제 표류를 해서 조선에 온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벨테브레. 이 사람은 조선에 정착을 했고 하멜이라는 사람, 이 사람 좀 더 뒤에 왔는데 도망가서 하멜 표류기라는 것을 저수를 하게 됐죠. 아무튼 이 벨테브레이는 서양의 화포기술을 절수를 했는데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부대가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훈련도감이다. 왜군을 효율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왜군은 막 그 조총도 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좀 해보자.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의 세 가지 병종의 군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진작을 해서 돈을 주는 급료병이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구서당은 통일신라기의 중앙군이 되겠습니다. 어느 군대든지 중앙군이 제일 그래도 전력이 세요. 별기군은 개항 이후 신식으로 조련된 신식군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인 교관과 서양 화기로 조련을 받았죠.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사병이면서도 대몽 항쟁의 그 중추로 싸웠던 부대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할 이후에도 이들은 항쟁을 계속했었죠. 3년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자, 그래서 훈련 도감을 한번 정리해보면 임진왜란 중 유성룡의 건의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수, 사수, 살수의 세 가지 병력, 삼수병을 양성했다. 조선 후기 5군형이 있는데요. 그거의 시초가 된다. 이후에 뭐 이제 뭐 어영청이라든지 뭐 총용청, 수어청, 뭐 금이영 등등등 이런 것 등이 만들어지죠. 자, 이들은 의무병이 아니라 돈 받고 근무하는 급료병이 되겠습니다. 26번 밑줄근 시기에 사실 오는 것은 자, 저거 되어 있는데 이 시는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현이 안동 김시성 소수의 척가문이 중심된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 이것을 우리는 세도 정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정조 사후 순조에서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 이 사람이 집권하기 전인 요 60여 년간 요 시기에 정치 기강은 문란해지고 세금 행정도 문란해져요. 농민들이 살기 힘들겠죠? 예. 그래서 막 밀란이 막 일어나요. 뭐 홍경래난 뭐 이건 서북지역민 차별화 관련돼 있고
진주밀란. 예. 특히 진주밀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것을 해결하러 온 안핵사 박규수, 박지원의 손자이죠. 이 문제가 이 삼정 세 가지 세금 행정의 문제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다. 그래서 이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탐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이게 철종 때인 1862년에 있었습니다. 최승로가 고려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렸다. 이건 뭐 고려 시대, 뭐 연도는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유교 중심의 고려 중앙 정치가 확립이 되었죠.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필하던 황보인 김종서 등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이건 뭐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권을 장악을 하고 나중에 세조로 등극하게 되죠. 단종 조카를 몰아내고 지방 세력 통자로 해서 사신관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건 고려 태조가 되겠죠. 호족들을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중앙 고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신관을 임명을 해서 권한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죠. 자, 그래서 요 세도 정치기를 한번 보면은 왕실의 외척 등 특정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을 한다. 대표적인 두 가문이 있는데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있는데 안동 김씨가 좀 더 세력이 더 컸었죠. 이때 정치 경영을 물려주면서 세금 행정 세 가지 전정, 전세죠, 군정, 군역, 환곡. 환곡은 원래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강제로 필요도 없는데 강제로 꿔주고 비싸게 또 이자를 받아서 걷어들여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여기에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죠. 홍경래난과 진주밀란 요 두 개가 잘 나오는데요. 이건 순조 때고 이건 철종 때인데 홍경래 같은 경우에는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 차별이 원인이 된 것이고요. 진주밀란은 그 진주에 주둔한 경상도 우병사 백낙신의 탐욕스러운 정책을 탐악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여기 홍경래는 홍경래계고 진주밀란을 주도한 사람은 이제 유기춘인데 둘 다 공통점이 몰락한 양반 출신이에요. 자, 이때 안핵사 무슨 밀란 같은 게 나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박규수가 삼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바로잡을 삼정이정청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27번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은 뭐 여러가지 학문을 독창적인 사상을 정립했다. 이 사람이 저술한 의삼문답에는 무한우주론과 함께 기존의 중국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자, 이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 북학파 실학자라는 것은 청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그녀의 입장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온 것처럼 홍대용도 있고 박지원, 연암, 박지원, 박재가가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의 수도인 북경, 옛날에 연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행사라고 그러죠. 여기 갔다 오면서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기가 혼천이 사설 천체 관측 기구인 혼천이를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주는 무한하고 지구는 스스로 돈다. 지전설 이런 것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획기적인 주장이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타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죠. 추사체를 창안했다. 추사 김정이죠. 시서화에 늘어났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서에는 추사체, 화 그림에는 세한도. 그다음에 이 사람은 금석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금석 과안록이라는 것을 저술을 해서 북한산비가 진흥학 순수비용을 고정했죠. 사상의학,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인간의 체질을 4개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달리하는 거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동여지도 하면 김정호가 되겠습니다.
자, 홍대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대표적인 북학파 실학자이다. 예, 청해 문물 수용을 주장하는 게 북학파이고 이들은 연행사, 청해 수도, 북경을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고요. 대표적인 저서 의산무덤에서 무한우주론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파괴했다. 여기에는 그가 스스로 천체 관측기인 혼천이를 제작을 해서 연구한 결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뭐뭐의 축조와 복원인데 정조의 명예에 의해서 축조된 성 하면 또 거중기, 정약용, 바로 수원 화성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산성은 백제의 수도 공주를 둘러싼 산성이죠. 전주성은 호남의 이제 중심지고요. 한양도성 이제 한양천도 이후에 이제 그 도성을 쌓았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태조 이성계의 신임을 얻었던 정도전이 이제 지휘하에 한양도성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원 화성 건설을 한번 정리해보면 정조대의 건설이 되었다. 이것은 요 근처에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때 그 정약용의 거중기가 활약을 했다. 서양인이 저술한 기기소설을 참조했다. 그리고 이 건설 과정을 담은 화성 성역 의궤가 현존을 해서 당시 상황을 오늘날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석파정어로 고종의 아버지인 이하흥,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이 사람은 이제 12여 년간 국정을 장악을 했다. 고종이 즉위를 하고 1873년. 자, 이 사람의 집권 시기에 있던 사실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당백전을 발행했는데 이것은 이제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거고요. 호포제는 이제 군역의 개혁이인데 양반도 군포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내치는 한 편에 속해요. 경복궁 중건만 빼고는. 그런데 이제 대외 정책이 상당히 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쉽기도 하지만 당시 입장으로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서양이 침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서구 열강이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웠죠. 그래서 두 차례 양요, 병인 양요, 프랑스와 싸운, 그 다음에 미국과 싸운 신미양요. 그래서 신미양요가 끝난 다음에 그 서양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척합의를 건립했습니다.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비전직화, 싸우지 않는 것은 직화, 즉 화의를 주장하는 것이요. 주화,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급이 폐지가 되었다. 이거는 통일신라 때 그 신문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노급이라는 건 토지와 거기 있는 농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예요. 그래서 귀족들한테는 좋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사적으로 장악을 하니까 귀족들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를 한 신문왕은 이걸 폐지를 했습니다. 장영령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이제 정조가 만든 친위부대입니다. 왕권 강화 관련돼 있죠. 요동전벌이 추진이 되었다. 자, 이건 고려말 우왕 때 새로 생긴 명이 우리의 천령 이북당을 에다가 천령이라는 걸 설치를 통보를 하자 열받죠. 그래서 우왕과 우왕의 장인인 최영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요동정벌을 추진했는데 결국 위화도 회군으로 오히려 본인들이 당하고 폐위되고 제거되고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이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내치 개혁을 보면은 여기 경복궁 중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원납전, 원에서 내야 되는데 강제 기금이고 당백전, 일당백,
실질 명목 가치가 실질 가치보다 100배나 뻥튀기 되니까 물가가 양등 오르겠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비변사 폐지, 이런 건 왕권을 제약을 하고 의정부 기능을 무력화시켰는데 비변사를 폐지하고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군무 기능은 삼권부로 환원시켰습니다.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47개 빼고. 예. 백성들을 수탈하고 양반들의 어떤 그 붕당의 온거지가 되는 것이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자, 이 군역의 문제, 양반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퍼제, 그 다음에 환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 이제 정부가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구휼미를 향촌 자치 운영에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30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만어럽은 한국 음악사인데요. 우룩이 가야금을 연주했다. 가야의 금이라는 것이죠. 예, 검은고. 예, 현악기. 예, 그러니까 대략 봐도 가야. 고대란 걸 알 수가 있죠. 성현이 악학개범을 편찬하였다. 탁 봐도 이제 조선시대 왕의 복장이죠. 조선시대 용 같다. 그 다음에 신지효가 판소리 6마당을 정리했다. 판소리? 이건 조선 후기에 성행을 했죠. 그러니까 탁 봐도 가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고요. 성현이라는 사람은 성종 때의 인물로서 이때 성종 때 이제 그 악학가범이 편찬이 됐고요. 신재효는 조선 후기 고종 때 판소리를 6마당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대 음악사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삼국시대 때 왕산안이라는 사람, 이 사람 고구려 사람인데 검은고를 만들었고, 무룩이라는 사람은 대가야 인물인데 가야금을 제작을 하고 신라로 귀화했죠. 조선 정기에는 세종 때 박연이라는 사람이 궁중음악 아학을 정리하고 성종이 때 성현이 악학개범을 저술했습니다. 조선후기에는 판소리가 발달하고 신지효가 원래는 한 12개 정도 되는데 6마당으로 정리를 했습니다.